안녕하세요. 민들레 자동차 이야기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책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모토펜의 진화하는 디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디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골든벨사에서 제작을 한 책인데, 자, 일단은 DPF입니다. DPF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흔히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책을 보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매연이 DPF 자체에서 포집이 됐다가 재생을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포집이 되게 되면은 웰플로우 방식 형식으로 생겼고 격벽이 존재를 해요. 쭉 격벽이 있으면서 가스는 이 격벽을 통과를 해서 나가고 매연은 이 격벽을 통과해서 나갈 수 없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요 한 셀에 이렇게 쭉 모이겠죠. 이쪽에서도 이렇게 쭉 모일 테고 전체 셀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검정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연이 그 한 셀들에 전부 다 축척이 되게 되고 계속 축척이 돼 버리면은 DPF가 막혀 버릴 거 아니에요. 쭉 들어가서, 그러니까 막히지 않게끔 뒷단에 그리고 또 혹은 앞단에 이렇게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그걸 흔히 차압 센서라 그래요. 전단의 압력하고 뒷단의 압력의 차압을 계산을 해서 혹은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도달을 했을 때 강제 재생을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강제 재생은 저번에도 제가 그 1000만원 아낄 수 있는 방법 해서 MSG 마친 그 영상에서 보셨으면은 아실 건데, 그 재생이라고 하는 건 요 DPF 자체에 연료를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젤 자동차에 DPF가 달려 있으니까 연소실에서 꽝 한번 터뜨리고 나면은 제가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그쪽에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스톤 쭉 올라와서 빵 터지고 나서 내려가는 시점에 제가 후분사를 한다고 했죠. 피스톤이 내려오면서 후분사를 하고 배기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연료와 배기가스가 함께 배기관을 타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기가스와 혼합된 연료가 일단은 DOC 촉매 장치로 넘어가게 되고 DPF로 넘어오게 돼서 쉽게 말하면은 버닝을 하는 거예요. DPF 자체 내에서 불이 붙게 됩니다. 불이 붙게 된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열이 극단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요. 600도에서 700도 사이 정도 사이에서 재생을 하게 되는데, 재생 과정이죠. 재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는 재생 사이클입니다. DPF에 매연이 포집이 되고 나면은 재생을 하고 나머지 찌꺼기만 이제 남고, 그러니까 흔히 재만 남고 매연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이 DPF는 수명이라는 게 제가 있다고 했죠. 외국 도로 조건상 약 20만 킬로, 우리나라에서 한 가다서다 반복하는 시내 도심형 지역에서는 한 10만 킬로 정도 되는데,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DPF의 구조는 지난번 편 영상에 올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약품 클리닝을 한다는 거예요. 약품 클리닝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타 업체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이 진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들, 약품 클리닝은 이제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차 호스에다가 장비를 설치를 해서 약품으로 클리닝을 하고 배기구 쪽에서 흰색 연기가 나오게끔 클리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DPF 약품을 넣었어요. 좋아요. 약품을 넣었어요. 그러면 정방향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에 끝에는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곳을 약품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갔던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클리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거를 하기 위해서 클리닝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안에 매연이 가득 차 있고 젤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뒤에다 약품을 밀어 넣는다?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약품 클리닝에 하는 목적과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DPF 클리너라는 약품은 어떤 목적으로 나온 거냐면, DPF 자체에 연소를 시키지 못할 때 도움닫기 역할로 나온 케미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00도에서 650도까지 DPF 온도가 증가를 해야 재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600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많이 막혀 있어서 재생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케미칼이에요. 근데 이 케미칼은 도움닫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을 더 증가를 시키겠죠. DPF 자체에 남아있는 PM 덩어리에다가 쉽게 말하면 불쏘시개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뭐 후분사를 통해서 인젝트해서 연료가 흘러오겠죠. 케미컬도 만나겠죠. 버닝을 합니다. 600도에서 650도 제어가 되어야 할 열이 700도 이상, 800도 이상, 많게는 1000도까지 찍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녹겠죠. 맵을 해서 녹는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맵도 DPF 녹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맵을 했을 때 DPF 깨짐 현상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약품 클리닝을 하게 되면은 깨지는 현상보다는 녹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일단은 약품 클리닝을 하는 거는 좀 위험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방법 도저히 되지 않을 때, 근데 어차피 잘못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약품 클리닝을 했었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약품 클리닝을 중단한 지 벌써 한 3년 정도 돼갑니다. 또 한 가지, 흡기 클리닝을 하실 때 그것도 탈착식이 아니라 약품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일단은 약품식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습니다. 뜯어서 하는 것만큼 효과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DPF가 달린 차, 그 차를 흡기 클리닝을 띄어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약품 클리닝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흡기 매니폴드에 달라붙어 있는 그 덕지덕지 카본 덩어리들과 약품으로 이렇게 쭉 어쨌든 시동을 걸어 놓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약품으로 그거를 시동을 안 걸고 빼겠어요? 시동 걸어 놓은 상태에서 약품 클리닝을 쏠 거 아니에요? 스팀이든 약품이든. 그러면 그 막 뜯어져 나가는 카본들이 어디로 가죠? 연소실로 가죠. 폭발을 하죠. 그러면 어쨌든 그 카본 찌꺼기들하고 약품이 들어가는데 완전 연소가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시 고스란히 배기 쪽으로 넘어가서 뭐 물론 이만한만큼의 카본 찌꺼기였다면은 요만큼의 카본 찌꺼기가 들어갈 겁니다. 100%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연소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불완전 연소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 흡기 카본 찌꺼기들하고 약품이 고스란히 또 DPF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차는 DPF가 달리기 이전의 차들은 직접 떼서 하는 게 아니라 약품식 클리닝으로도 가끔 하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안 해요. 검사 불합격받은 차들이나 이렇게 해서 좀 금액을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사용을 해도 안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실은 며칠 전에 예약을 잡고 예약 날짜를 기다리고 계신 고객 중 한 분이 결국은 들어오기 전에 EGR이 잘못돼서 사업소를 들어가셨다고 해요. 거기서 EGR 교환하면서 키 클리닝을 한다고 하길래 잘하셨다. 근데 뛰지 않고 흡기 클리닝을 하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쵸? 요즘 질문들에 많이 나오고 있는 LNT와 SCR, LNT, SCR. LNT와 SCR은 매연 포집 장치가 아니고 황과 질소산화물을 걸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요즘 SCR 방식, LNT 방식으로 나오는 차도 DPF 관리를 똑같이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네, 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근데 LNT는 관리가 좀 더 쉽고요. SCR은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SCR 이 장치 때문에 좀 지금은 신차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머리 아픈 일들이 좀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일단 LNT부터. LNT는 기존에 있던 DOC 촉매 자리에 LNT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LNT가 들어가게 되고, 이 LNT는 SCR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SCR 장치들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LNT 방식은 LNT 자체의 질소산화물과 황을 직접 포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뒷단에 DPF가 달렸습니다. 그 말은 즉 DPF에 매연 쌓이는 건 똑같다는 거죠. DPF는 무조건 이제 달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장치들이 더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연은 무조건 DPF가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황성분들과 질소산화물, 뭐 황산화물 이런 애들을 나머지 부가적인 애들이 잡는 거예요. 그중 LNT 방식하고 지금 유로6 대안이 SCR이 있습니다. 근데 SCR이 한참 달리다가 요즘에 점점 SCR이 모습을 감춰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좀 파보고 싶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SCR 장치들을 또 하나씩 띄지 않을까 싶어요. SCR 방식은 여기 순서가 있죠. 기존 방식과 일단 동일합니다. 촉매장치, DOC, 그 다음에 DPF, 디젤 파티클 필터, 그 다음에 요소 인젝션이 들어갑니다. 요소수 인젝션, 요소 탱크가 들어가고요. 요소 인젝션으로 하나, 믹서는 요소 인젝션을 분사를 하고 배기가스가 나오면은 믹싱을 해야 되잖아요. 요런 믹싱 기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꽈리를 틀어서 잘 섞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섞여서 그 다음 SCR 촉매로 가게 됩니다. 요 안에서 환원이 되면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줄여주는 방식이 바로 SCR 방식이에요. 근데 LNT도 여기 DPF, SCR도 여기 DPF는 다 달렸죠. 그리고 또 하나, SCR은 좌 정화 방법이 있고 우 정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달라요. DPF 전단에 들어가 있는 요소수도 있고 요소 인젝션도 있고 DPF 후단에 달려있는 요소 인젝션도 있습니다. 차종별로 조금씩 달라요.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어느 방식이 더 좋다라고까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근데 SCR 방식이 조금 더 앞으로 장치로 봤을 때 문제가 좀 더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관리도 더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DPF하고 SCR 촉매하고 붙어 있거나 그러면은 DPF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라야 됩니다. 밖에서 딸내미가 잠깐 문을 열고 빼꼼 이러고 쳐다봤어요. 녹화 잠깐 접고 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 자, 어쨌든 SCR 촉매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DPF와 연결이 돼 있거나 그러면은 절단을 해야 돼요. 머플러 중간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SCR 촉매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흔히 고압 방식, 고압은 아니에요. 솔직히 한 2바에서 3바까지 밖에는 안 쓰기 때문에 DPF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압수를 쓰지는 않아요. 적당한 압력을 쓰는데 SCR 촉매 같은 경우는 그 압력도 이겨내질 못합니다. 우리 라디에이터 그릴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쭉 누르면은 라디에이터 철판이 이렇게 쭉 눌리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SCR 촉매가 달린 타입들은 만약에 DPF 자체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잘라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SCR 촉매가 달린 타입들이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LNT 촉매는 몇 번 작업 사례들이 있는데 LNT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LNT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LNT 재생은 좀 달라요. DPF 재생을 강제로 열을 600도까지 끌어올렸다면은 LNT 이제 황산화물 제거할 때는 열을 수시로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을 해가면서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LNT 달린 유로6 차들이 오일 증가 이슈가 더 많이 생기게 된 게 그 이유 아닐까 싶어요. 재생이 너무 잦죠. 뭐 LNT 재생도 들어가야 되고 DPF 재생도 들어가야 되고 등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 마티즈 좀 댓글들이 제일 많은 게 뭐 헐크, 그 다음에 녹두, 녹차, 뭐 이런 애들, 이런 별칭을 다 갖다가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답글 중에 한 분 또 마루타라고 했다가 굉장히 욕 먹고 계시는 분도 있고, 마티즈 영상은 제가 차근차근히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영상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주말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빠 노릇도
좀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제 돈 주고 샀으니까 주구장창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 한 분이 저한테 어접이라고 그렇게 팩트 폭행하시면 안 됩니다. 저 어깨 좁아요. 예전에 운동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체력도 몸도 급격히 안 좋아져서 좀 많이 힘듭니다. 눈 뜨고 있기도 지금 힘들어요. 지금 몇 시지? 10시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졸려. 이렇게 졸린데 내가 맨날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만든다고요. 아시겠죠?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세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마티즈는 그렇게 차근차근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이 리스토어를 하자 이런 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리스토어 영상은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 너무 많이 하고. 근데 그 리스토어는 제가 촬영 예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하는 리스토어는 남들과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250만원짜리 Q7을 사온다든지 뭐 한 300만원짜리 뭐 벤츠 E클래스든 뭐 이런 거 디젤 하나 가져온다든지 이거를 진짜 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의 리스토어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뭐 다 부셔져서 그 외판 고치고 뭐 이러는 리스토어가 아니라 완전 다 죽은 차 가져와서 완전히 다 살려서 그런 영상 계획도 지금 잡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돈이 썩어나냐 기부나 해라. 근데 저는 기부를 해도 표를 내면서 기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남들 모르게 기부하면 했지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줌으로써 저에게도 이제 광고라는 게 붙고, 또 광고 대행사 업체들한테도 몇 군데씩 전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광고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데 제가 거의 대부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진짜 내 맘에 안 들면 당신들을 깔 거야. 그쪽이 많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한 브랜드가 중소기업이에요. 전 대기업 광고는 웬만하면 해주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우리 이렇게 서민층들, 조금 이미 잘 사시는 분들보다 저희와 같은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신생업체들 이런 데 제품을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리뷰 같은 거는 한 번씩 올릴 겁니다. 근데 정말 솔직히 할 거예요.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와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려.